안녕하세요. 3주차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상인문학당 사티스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헛소리 하느라고 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줬는데 무슨 숙제를 줬을까요? 이거는 원장님. 네. 제가 숙제 준 게 뭘까요? 30페이지까지. 그리고 책 30페이지 읽으라는 거. 아니야,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100번 하겠지. 삶은 고통이다. 여기 전제는 그렇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깐 한 2, 3분 복습하고 존재 자체는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고통은 이 괴로움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제는 즐거움이다라고 해야 돼. 야 미친나. 존재가 뭘 괴로움이야. 존재는 즐거움이지. 네? 그분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예. 왜 정답이냐? 저는 이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런 건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이건 동의어예요 사실. 이게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즐거움만 탐닉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괴로운 생각에 잠겨 있는 거는 내가 떨쳐버리기 싶은데 자꾸 생각이 괴롭게 잠겨 있다고 생각하죠. No. 괴로움을 탐닉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즐거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즐거운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문제없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거, 이거 감각적 그런 즐거움을 탐닉한다, 맛있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잖아. 근데 고통을 탐닉한다? 쉽게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위에 이 즐거움이요, 테이블에서 춤을 춰. 네? 고통이 항상 밑에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타르타라는 이 양반이 존재 자체는 고통이다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면도 있지만, 우리를 훨씬 이쪽 방향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 통찰을 이쪽에서 해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맑은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여기 파란색 잉크를 하나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물이. 그죠? 이렇게 퍼져서 이 노란색이라 하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물과 한 방울의 그 잉크 양을 따졌을 때 0. 몇 프로도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색깔은 이렇게 물드는 거야. 고통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적은 양으로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까 뭔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고통으로 통찰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삶 즐겁다 자꾸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우울증 걸린 가능성이 많아. 안 즐거운 순간 그 사람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통찰했을 때는 상대를 이해하기도 훨씬 편한 거죠. 왜냐? 상대 자체는 항상 고통받고 있는 존재고 힘들어하는 존재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나오겠습니까? 매일 즐거운 말이 나오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 하면서
아이고 막 그냥 즐거운 어차피 살아가는데 막 차라리 좋은 말 해라. 그래 하면 좋긴 한데 즐거운 말 해주길 바라고 뭐 웃어주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뭐 이렇게 뭐 신랑이 와 저리 똥 씹은 표정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경우 있다니까. 예? 왜 인간은 그 자체가 똥 씹은 표정을 짓게 있거든. 근데 그거 뭐 매해 그럴 수 있나? 근데 전마도 저 신랑이랑 저 물건 저 전체 자체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 번 웃어주면 그저 감사하고 평소에 영 뭐 찌부둥한 표정 짓거나 뭐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올 때도 그래 니나 내나 불완전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내 이해한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사는 게 편하지. 예? 늘 즐거워야 되고 우리 이근우 원장님 같은 경우에 늘 즐겁지만 식인유식 한번 가보세요. 예? 너무 즐거운 거 아닙니까? 뭐 보수가 되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통찰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왜 이 삶을 긍정하게 했어요. 우리 긍정하고 자유 이쪽을 우리가 사실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 토대를 제가 저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죠. 네? 괴로움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로서 대단한 진리다라고 부처가 설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어떤 철학도 이 간단한 명제랄까?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건방지게 칸트고 해결이고 뭐 개뿔 뭐 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오늘 잠깐 이제 어설프지만은 걷기 명상하고 앉기 명상을 두 번째로 해봤죠. 처음 하신 분도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본들 줄 틀리고 우왕좌왕하고 예? 신경 쓰였죠. 그죠? 앞 사람도 신경 쓰이고 걷는데 내가 마주 오는데 뭐 계속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좋을 때 이거 뭐 휘청거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도경이 제일 잘했어. 최고야.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좀 다른 공부 조금 하게.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하고 앉기 명상을 이렇게 우리 오늘 20분씩 해봤어요, 그죠? 걷기 명상은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수행편이죠. 이 책의 수행편은 제가 첫 시간에 그냥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앞에 부분 30페이지는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편을 먼저 읽어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명상을 해봅니다. 걷기 명상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쿨에서 이 하는 명상 방식은 이 책의 저자인 스님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상자부 초기 불교 계통의 명상 수행 방식인 위파사나 명상 수행 방식의 형태로 하는 그 중에서 호흡 명상하고 걷기 명상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명상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 선생님들께서 나는 본격적으로 정말 명상을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조용히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그 스님 전화번호 가르쳐드려요. 찾아가서 사실은 뭘 해도 이게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기본적인 책에 나온 것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정도지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해서도 안 되고 모릅니다. 그는 프로들의 얘기를 아마추어가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 재밌어. 아는 척하고 이런 거. 예? 옛날에 시골에 동네 형님 누나들 뭐 전 세계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럼 나중에 전부 거짓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 바둑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뭐 이런 거 테니스 뭐 배드민턴 이거 어떻게 배워요? 다 동네에서 배우잖아.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출발은 다 그렇게 출발해서 스스로가 그 길을 이렇게 쫙 계속 고독하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르게 됩니다. 약간 강의가 다른 데로 좀 세는데 이 혼자 가야 됩니다, 사실. 예? 예. 홀로 가요. 홀로 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가야 진정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같이 갔어요. 개풀은 뭘 같이 갑니까? 분답게 혼자 가지. 여행 같이 다니지만 사실은 혼자 각자의 우리 10명이 단체 여행 간다 해도 자기만의 여행을 하면서 단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면 계시지만은 아홉 마리 양과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있죠. 자, 이 중에 나는 아홉 마리 양에 속하고 싶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드세요. 다 손 들고 싶잖아. 막 강요한다 손 들고. 네, 손 내리시오. 귀찮아서 손 안 드는 분 절반 빼고는 다 드신 것 같아요. 이게요. 삶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 혼자 잘 갈 때 비로소 단체가 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함께 갔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포장되어 있고 진실한 나 자신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좀 뭐랄까 숨긴다 그럴까? 단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숨겨서 마치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위로받고 내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no. 우리는 항상 어떤 무리, 테두리, 경계 그 안에서 뛰쳐나와서 홀로 있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이래도 시집가시겠습니다. 결혼하면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그래서 이건 꽝이야. 같이 누가 못 가? 예? 95만 마리 가면 누가 못 가? 진정한 스타는 이 사람이지. 밤하늘에 빛나는 아까 우리가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그 추모의 노래, 그 빈센트라는 노래를 들어서 그 스타리 나이트. 여러분 별은 특징이 뭘까요? 제일 큰 특징이 일반 플래닛하고 구별되는 경상도 말이 지랄 발광하는 말. 네? 이 여사님 발광을 해야 돼. 별은 뭐냐? 빛을 자기 스스로 낼 수 있어요. 우리 지구나 달 이거는 뭐 목성 이런 거 태양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네? 그냥 이제 쉽게 떨어진 기지. 지 스스로 발광 뭐 하는 거야? 지랄 발광은 뭐야? 그러니까 지랄 발광하는 사람은 대단한 기지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잖아. 그죠? 그게 스타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뭐 후광을 얻어서 빛이 났다든지 반사해서 빛이 난 사람 나중에 다 그게 뽀록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낭중지추라고 그러지. 언젠가는 이렇게 어찌됐든 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명상도 그런 전제에서 늘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가족들을 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적인 토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진정한 고수는요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어떤 소외되고 이런 어떤 외로움이 아닌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비로소 그 사람은 아우라를 가지는 거지. 매일 올려다니고요. 소주 먹고 뭐 띵까띵까 놀고 이러면 친구는 좋아해. 집에 가면 공허해. 그럼 뭐 하고 있노? 우리 이제 포항에 큰 진짜 그 살림을 지금 미래전략국장 하신 국장님 그 직책도 보통 국장 직책은 아니신데 지금 오늘 저
이 피곤한 가운데서 들으시는 국장님 참 자세가 무서워. 네. 자세를 가다듬고. 아니 저는 우리 인문학당이 이 포항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시다는 것도 대단한 인문학당이지만 우리 포항은 진짜 대단한 시야. 이 학당에서 국장님 오셔서 공부하시잖아. 신문에 한좀 내주소. 별로 아닌데요. 국장님 지난주에 안 오셨죠? 아니 우리 진짜 김종식 국장님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 포항 시민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야 이거 역시 당신이야. 경제를 살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바쁘신데 대한민국 예를 들어 서울시의 그 시장 밑에 국장들 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나들 뭐 이런 스쿨에 공부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맞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 정말 행복한 거야, 그죠? 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바쁘실 텐데 사실은 감사드리고 혹시나 우리 국장님 뭐 시정에 좀 잘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한타하고 강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쿨에서는 아까 제가 그 약간 그 책 얘기 뭐 그렇게 민상이 하다가 약간 셌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방식 사띠 내지 위파사나의 방식, 호흡 명상의 방식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책에 써 있는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한번 책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방식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름 붙이기입니다. 제가 그 이름 붙이기.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걷기 명상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죠. 1단계는 그냥 산책하는 형태로 하는 걷기로 왼발, 오른발이라고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 이게 발이지 않습니까? 이 발에 대해서 내가 걸을 때 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간 선적 표현을 한다면은 선가에서 하는 표현, 지수화풍이랄까 그런 4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캐치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게감, 발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속도라든지 뭐 이런 특징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도 예리하게 알아차림 하면은 걷기 명상이 전부예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우선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왼발을 앞으로 걸을 때는 왼발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집중해서 알아차립니다. 오른발은 오른발 이렇게 해서 계속 걸으면서 그래서 등산할 때나 공원에 산책하실 때나 사무실에서 특별히 일이 없으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한 10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하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등산할 때 예를 들어 나는 한 1시간 정도 걷기 명상을 테크닉을 한번 걸어보겠다면 왼발 오른발 걸으면은 절대로 안 잡아서 그리고 훨씬 덜 피곤합니다. 산에 가실 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책에는 3단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평생 2단계라고 해요. 2단계는 발을 우리가 이제 조금 세분화했어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들어 앞으로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발을 이렇게 들고 앞으로 가고 놓고 이렇게 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발은 항상 들었다가 갔다가 내려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름 붙여서 내가 발을 들 때는 들어 가면은 간 사실을 알아차림하고 앞으로 이름 붙이고 내리면은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하고 이름 붙이고 들어 앞으로 놓음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말로 이름 붙이셔도 됩니다. 뭐라고 하고 이름. 애인 이름을 하나. 철수, 영희, 순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가장 내 행동을 조금 더 명확한 이 목적은 명확한 알아차림, 좀 더 명료한 알아차림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책에 이 스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방식. 이 3단계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고 앞으로 가고 놓쳐, 그죠? 발을 놓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나라는 존재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명상적 측면에서의 나를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명상적 측면에서 진리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있는가 의심이 된다.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도요, 거시적 측면에서 나는 있는데 미시적 측면의 소립자 단계까지 쿼크나 이런 개념에 가면은 이게 물질인지 파동인지 입자인지 파동인지 구분이 안 돼. 이렇듯 이 관념적 차원에서도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처라는 이 양반이 이걸 해체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5가지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한 게 있죠. 색수상행식. 요거는 몸이고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요렇게 해서 요걸 5가지 무더기라고 했어. 그거 나의 존재고 이 무더기 자체는 뭐다? 나는 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랬지. 네? 이걸 오온이라고 그랬고, 그죠? 오온 요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작용 중에요.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작용이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입니다, 수. 느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다 그냥 느낌입니다. 100% 그렇게. 자, 이게 이제 이 소위 느낌이라는 거는요, 우리 삶의 어떤 의미에서는 전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기쁘고 어떤 느낌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건 대부분 다 이 느낌 단계예요. 근데 명상의 고수들은요, 또는 이 현자들은 이 느낌 단계의 행복을 그렇게 고귀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접한 행복이라고. 그럼 더 좋은 행복이 있을까? 있을까요? 좋은 옷 입으면 느낌 좋잖아. 멋있는 남자 만나가. 예? 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저열한 행복감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그냥 행복, 이거를 PT라. 무슨 유격이 PT 체조도 아니고. 빨리 하면 산스크릴 때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행복을 수카라고. 이거는 새 속의 행복감이 아닌, 이건 좀 너무 절 냄새 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보다 더 고차원의 단계, 영적 단계가. 그래서 이제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단계의 행복감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지. 뭐지 이러는데, 앞으로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시간이 있을 건데, 오늘은 이게 너무 이쪽으로 많이 쓰면 안 됐어. 이 중에 이 행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는데 이게 약간 의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의지작용.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이렇게 의도를 일으켜야 되잖아. 근데 물 한 잔 먹으려면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생각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내각적으로 자유의지, 잠재의식과 관련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근데 이 의도를 알면은 완전 고수야. 제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축구에 올라갈 이강인이 같이 공 잘 차는 애나 메시나 이런 애들은 어떤 하나의 기술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나타나는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이게 순식간에 같이 통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했어 저거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거를 지가 알아. 저기 막 뛰어가잖아. 그럼 지가 공을 몰고 가서 이렇게 다 나는 저기 공을 쟤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막 공을 몰고 간다니까. 그럼 상황이 바뀌면 또 알고. 근데 보통은 공 잘 못 차는 사람은 지 공 드리블 하기도 바빠. 그렇잖아. 이거 공 몰고 가는 것도 힘든데 막 뺏으러 오는데 얘들을 이렇게 막 제끼고 저기 패스를 해서 그 다음까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 이런 일련의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이미 무의식 단계에서 이미 탁 일어나 이거를 캐치해서 자기 행동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기 훨씬 편하다는 거죠. 이거를 불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소위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삼빠자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의도의 알아차림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 3단계 명상, 걷기 명상. 그러면 들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들어야 되겠다. 야, 그렇지. 너무 쉽나? 질문이. 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말해도 돼, 속으로. 들어야 되겠어. 그럼 들어야 되겠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니까 내 의도를 알아차림하는 거니까 아, 내가 들으려고 했네. 에?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발을 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발을 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들려고 함이라고 그냥 이름 붙입니다. 간단하게. 자, 따라해 보십시오. 들려고 함. 들려고 함. 이런 걸 따라해 본 적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가기 전에는 의했고 가려고 함. 그렇지, 가려. 네. 오야, 뭐 공부 더 이상 안 했대네. 이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예를 한다. 이 갖고 좋아하는 우리도 진짜 대단한 거. 놓기 전에 뭐래? 놓으렴. 자, 우리 화가 일어나, 막 성질나, 질투심이 일어나. 내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있어. 복잡해진 상태에 잠기면 이미 반대에 끝난 거야. 화난 상태에 돌입해버리면 끝난 거지. 근데 막 화가 일어나, 이거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 이 화를 어떻게든 컨트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 알아차리면 한다고 컨트롤이 될까요? 그런데 안 되지. 하지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뭐 올라온다 그러잖아. 예? 근데 보통 올라온다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야. 그 표현한 사람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와가 마음이 저지를 해놓고 그 얘기야. 예? 그런데도 올라오는데 내가 말이야. 사실 그거는 좀 자기 기만이긴 한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 화를 낼지 안 낼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돼도 안 낼 확률이 2분의 1 쪽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는 시냅스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너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째 진단을 뭘로 내린지 압니까? 첫도 모르기 때문에. 내 욕 안 할 줄 알았지. 오늘도 한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 그거를. 네? 박지 않다는 것은 쉽게 해서 모르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내가 화나는 걸 알면은 컨트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통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명상은 뭘 동반해야 된다? 네? 명을 동반해요. 다른 말로 쓰면은 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야? 알기 위해서는 이 순간 알아차려야 돼. 이게 딱 이 연습하는 거야. 그럼 뭘 알아차려한다? 의도를 알아차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가볍게 2번 왔다 갔다 하고요. 마지막은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려고 함. 들려고 함. 들어. 가려 함. 가려 함. 앞으로. 앞으로. 놓으려 함. 놓으려 함. 놓음. 놓음. 이걸 계속 이름 붙이면서 걷는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럼 왜 걷노? 내 걷는 걸 보세요. 좀 스님하고 비슷하게 걸어. 막 이거 막 비틀거려 이래도 돼. 근데 아무리 명상 잘해도 이거 뭐 똑바로 걷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알아차리만 잘하면 되죠. 오늘 안기 명상 요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안기 명상은 대표로 아까 3단계 명상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책 보지 마시고 적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들려고 한부터 한번 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네. 그다음에 들려 앞으로 놓음. 네. 그다음에 들려고 함. 들려고 함 들어. 그다음에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고 함 놓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경상도말 그당색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사투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경상도 입장에서 서울 놈들은 뭐게? 짱꼴라들이지. 사투리 말을 못하는 야만인들. 우리는 옛날에 다 귀족이었어요. 이 성주 계공이고 생주 이멸이고 영원한 건 없지. 그걸 불교에서 무상의 진리라 그러잖아. 한때 우리 포항 경주 쪽은 최고 잘 나간다는데 지금은 뭐 서울이 제일 잘 나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항상 내가 있는 것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네? 중심처럼 살면 안 돼요. 서울 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야? 경제 훨씬 더 우리 좋은 데지. 저 완전 변방이야. 네? 뉴욕? 그 천동 상상할 수 없는 시골 구석이지. 평생 가볼지도 몰라. 근데 뭐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렇지, 끝나는 거지. 제가 중심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저기 지리산에 반달곰 있잖아. 예? 본 적이 없었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본 적이 없었어.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살 거야. 있지. 내하고 관계없고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데 있다고 정의할 수 있나?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 잘 구분해야 돼. 이 내각적 문제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저 벽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완전히 되게 웃긴 얘기야. 벽이 나를 향해서 온다 이런 얘기죠. 두면 타임. 두면 가는데 큰일 났네. 퍼뜩 안기 명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기 명상은요. 여러분 동그라미 이래 작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생각보다 동그라미 되게 동그랗잖아. 네? 잘 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치 안 맞아서 뭐라고 알지. 왜냐하면은 이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스카우트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스에 그 가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그런 아카데미 앞서 너 자신은 그 아카데미가 아니고 그 뭐야 그 신탁 가서 그 점쟁이한테 가서 신탁 받는 데 있잖아. 거기에 써놨다는 거지. 근데 아카데미 앞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어. 근데 기하학은 어떤 학문이냐면은 소위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절대정신처럼 어떤 완벽한 어떤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학문이야 사실은. 그죠? 여러분 완벽한 삼각형을 물리적으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요, 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변명 좀 하려고요. 이렇게 하나 붙여서 하나 사실 그거는 별 차이 없다는 거지. 자, 우리는 뭐에 집중해서 합니까? 얘에 집중해서 하죠, 그죠? 자, 내가 나가면은 일어남이라고 이름 붙이고, 내가 들어오면은 사라짐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남, 사라짐. 써보겠습니다. 일어남. 이름 붙이기. 이 이름 붙이기를 끝까지 멈추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이거만 하다 미친놈도 아니고. 일어나. 나 잘 때도 어느 날 한 10년 하다 보면 미친. 내가 자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 그런 하다 보면 이게 자동이다. 사무실에서 일어나면 사라지고, 어디 가가 뭐 TV 방송국에 출연해 앉아 있다가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혼자 하시고 얘기자 얘기하는데 아니 편해. 예, 이게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된 거지. 그래서 요걸 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기준. 우리가 기준 항상 이렇게 기준 이러면 항상 거기를 향해서 모이잖아, 그죠? 흩어졌다 모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항상 알아차린 대상이 배다. 그러면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책이나 뭐 또 우리가 평소에 대화라든지 다른 뭐 이런 자료 등에서 좀 더 알아보십시오. 여기 책에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 안에 배에 집중해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 테크닉 연습을 하는 데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요 책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방해 요소는 뭡니까?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도 역시 알아차림해야 돼. 알아차림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은 바로 컴백해야 돼요. 배로. 그래서 배로 돌아서 다시 일어남 사라짐. 제가 어제 잠깐 대금 선생님 명상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라고 화해반에서 물으시길래 알아차림입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잘 몰라요. 스님이 알아차림이라 할 거지. 알아차림. 내가 뭐 쥐뿔 뭐 아는 게 있나? 저요 뭐 넓이는 커요. 태평양인데 아시지만 깊이가 접시입니다. 근데 자,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근우 원장님. 천재다. 무슨 알아차림을 알아? 그렇지. 이거요. 와,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쉽게 답이 나오지? 보통은 뭐 골프채를 찾는다, 거기 가서 칼을 몽둥이를 찾는다, 이것부터 시작해. 119 신고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도둑이 들어왔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 당연한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내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이 생각이 계속 끌려가지 않아. 모르고 있으면 계속 그 생각하다 보면 명상 한 10분은 잡생각, 5분은 밖에 개 짖는 소리 이러다 보면 20분 끝나버려. 예? 뭐 저기 옆에 사람 뭐 이러면 그거 신경 쓰이고 뭐 많죠. 또 소리도 있잖아요. 소리. 뭐 통증도 있어. 아 이거 뭐 앉아 있으니까 뭐 무릎도 아프고 뭐 등도 땡기고 뭐 기타 등등 뭐 많아. 이 졸음 이거 엄청난 현상의 적입니다. 근데 졸음은 알아차림 하면 할수록 더 졸려. 그럼 왜 해야 되나? 국장님은 주무세요. 경무에 시달린 몸부림치지 마시고. 근데 어제 대금 부는 선생님이 호흡을 악기를 자꾸 어설프게 불면은요, 이게 이제 호흡을 뺏기니까 산소량이 줄잖아. 머리가 올라가는. 뇌는 포도당과 산소 두 개로 연명을 하는 뇌세포는.
그러니까 졸리는 거야. 자기 체험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대금만 불면 졸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 될 산소가 대금으로 호흡을 다 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호흡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안 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숨만 하나 잘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상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좀 선전한 책에 보면 나는 숨 쉰다. 고로 존재한다. 이 책 제목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을 패러디를 했어.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걸 평소에 관찰하지 않잖아. 근데 이거 굳이 관찰하는, 그래서 숨이 중요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관찰 대상으로서 내 몸 안에 내 자신을 현존시키기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전에 하셨던 호흡보다는 다른 형태의 호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쉬면요, 목도 청량해지고, 특히 뭐에 좋다? 지금도 충분히 피부가 좋으신데 굉장히 피부에 좋아. 예? 스트레스 내면 깔딱숨을 많이 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그렇게 해서 우리 명상원에서는 조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식이 뭡니까? 호흡을 막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식은 요가하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이 조식은 권장하지 않아요. 대충 써도 한번 진짜 잘 쓰네. 무슨 뭐 한석봉이가 왔나?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알아차림하면 돼요. 급하면 급한 대로, 예?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수가 있는지 모르지, 호흡이 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숨이 어디 가쁘고 없어. 그런 것도 그렇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와요. 근데 어찌됐든 조식은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그럴 때 너무 릴렉스 하지 말고 적당한 긴장감. 자세가 흐트러지면 조금 이렇게 좀 세워서 이렇게 무너지면 또 허리를 펴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명상이 좀 잘 될 때는 이렇게 반듯한 자세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삭제하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삭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해꾼들을, 이 수만 가지 우리 삶을 방해하는 이 외적인 요소들을,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하노? 이걸 마군이라고 하지. 그래서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그죠? 대웅전이 이렇게 써요. 대웅. 이거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대웅이라고 쓰는 이 대웅의 뜻은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현존시켜야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나를 놓고 지금 여기가 천국임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친 자를 위대한 영웅이야. 이거는 예수님, 부처님이가 똑같아. 여기 이미 천국이 벌어져 있는데 나는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 존재 자체로서 사실은. 근데 원장님 아까는 존재가 뭐 고통이라 해놓고 와 행복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해되죠? 그런 나는 충분히 이 천국에서 재밌게 향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현존시킬 수 있으면 그 명상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걸 가져오죠. 그 테크닉을 연마하는 기술이 뭐 이렇다라고 이 책에 써놨습니다. 오늘은 앞에 30페이지 말고 뒤에 그 수행편 부분을 일부 좀 얘기를 했고요.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